분야와 관련된 야당들을 모두 섭외했지만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관계자들은 사정상 출연할 수 없다고 통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균 시국회의 전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경기도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임미숙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유미경 국민참여당 경기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집중토론 말달리자에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께 무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 야권 통합 어디로 가고 있나에 관련된 패널들의 입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대표하고 있는 당의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균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야권의 연대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 지역에서 성과를 본 많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환경 파괴와 토목 경제 위주의 경제를 어떻게든 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대폭 후퇴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내야 되는 것.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연대와 연합이 어느 때보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나 여러 정당들의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연대와 연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민사회도 사실은 하나의 입장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연대와 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윤종군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네. 야권 대통합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의 야당, 단 한 명의 야권 후보를 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당당히 맞서 싸워서 야권이 이기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권 대통합은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식에 맞는 정당 구도를 만들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세력과 박정희 전두환 세력만 있을 뿐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고 남북 평화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이명박 한나라당 보수 정권이 있고 그다음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남북 평화를 추구하고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진보 개혁 세력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왜 너희들은 맨날 평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갈라져서 분열돼서 나오느냐 이런 지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있어서 아직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통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면서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임미숙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예, 이명박 정부의 3년 반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고요.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일자리가 있어도 언제 어떻게 잘려나갈지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해서 등록금도 오르고 병원비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또 요즘 주부들이 하는 말이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남편 월급이고요. 아이들의 성적이 안 오르는 게 딱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도 평화도 또 민생도 환경도 서민들의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권 통합은 이명박 정부가 불러온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폭동을 보면서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약탈을 자랑스러워하는 청년을 보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또 공정성 없는 사회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야권 통합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대선에서 야권이 통합해서 정권을 교체한다는 의미는 우리 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사회상을 다시금 정립하게 하고 또 새로운 복지국가, 노동이 존중되는 진보 개혁사회로 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유미경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2012년에 우리는 의회 권력과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준엄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야권 통합인가 야권 연대인가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건 세력으로 대표되는 비민주 세력인 MB와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진보 진영 세력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그 정치적 요구가 뭐 토건 건설, 무역, 그런 어떤 성장 그런 것이 주도적 가치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복지, 환경, 평화, 교육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정말 인간적인 삶의 질을 인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 당이 정말 제각각 그리고 제 사회단체 또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아직 그 야권 대통합이라는 그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참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개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세력의 어떤 사익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처참하게 농락했는가에 대한 그런 치열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부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은 반한나라당 비민주 개혁진보 세력의 단일 정당을 추진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말 국민들이 이 당이라면 내가 정말 아낌없이 기꺼이 찍어주겠다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기조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기조 발언을 통해서 네 분이 뭐 다 명확히 밝혀주신 건 아닙니다만 당의 입장을 대략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의 의의는 이야기를 다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론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당의 형태들을 유지해가면서 선거 연대를 할 수는 없는 거냐 하는 의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창 이제 하다가 지금 조금은 지나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풀지 않으면 일시적인 승리를 위해서 연합을 한다고 해도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얘기해 주시죠. 통합정당의 이제 당위성 이제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연대 연합은 이제 선거 전략상,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논의되어 왔던 게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그런 어떤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좀 첫걸음을 떼자 이런 취지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정치는 이제 87년 체제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대 반민주 구조가 지금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복지사회를 위한 담론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이제 합의가 돼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는 2013년부터 2013년 체제를 출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체제의 이제 목표는 평화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상 필요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평화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보개혁적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개혁을 이뤄내지 못